이제 60페이지입니다. 6번 관리처분계획부터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간단하게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을 만들려면 먼저 분양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지에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60일 날짜 잡아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분양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평당 분양가는 얼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60일 내에 알려줍니다.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란다. 통지한 날 거기에다 진하게 써놓은 것은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랬는데 그 부분을 개정해가지고 통지한 날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 이 얘기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를 하고 관리처분 수립에 지장이 없다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양 신청 기간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을 희망하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 내 발송, 도달이 아니고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하고 5번이 현금 청사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첫 번째, 분양 신청 안 했다. 두 번째, 했다가 처리한다. 세 번째, 인가된 관리처분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다. 돈 주고 보내야죠. 했다가 중간에 처리한다. 돈 주고 보내야 돼요. 했지만 어쩐답니까? 탈락이죠. 탈락. 관리처분에서 제외된다. 돈 주고 보내는데 언제부터? 관리처분에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현금 청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얼마 줍니까? 물어보면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 평균가치를 넣고 시행자가 소유자가 협의해서 줍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쩐답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면 됩니다. 자, 관리처분계 작성인가인데 첫 번째 1번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관리처분 수립해서 첫 번째 누구 인가받냐? 시장 군수 인가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변경 중지 폐지할 때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단 경미한 변경 그래야지 한다. 어쩌고 저쩌고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어쩌고 저쩌고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인가 안 받는다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 내용에는 많다. 하나 툭 던지고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꼭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관리처분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0%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 작성 교재입니다. 관리처분계는 정전토지 건축 면적, 이용성,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기할 정도로 시험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위치, 면적, 이용성, 환경 위치가 없으니까 한 번쯤 쓰겠지. 계속 안 씁니다. 안 중요. 2번은 나옵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토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당연하지.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구역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너무 좁은 토지는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관하면서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 공유지분 줄 수 있다.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약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암기 좀 하시고 6번 주택 공급 원칙은 하나 줍니다. 1세대가 1 이상 주택 토지 소유했을 때 하나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 가져도 하나 그 원칙이 원칙 예외 이제 공급 방법이 다 달라져요. A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서 시도조례에서 공급 방법을 별도 정한 경우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거는 몇 개 물어보기 좀 곤란하겠죠. 그다음 B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셋 국가주택공사 등 넷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 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C번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죠. 1+1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또는 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 2개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또는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 2개 주는데 그중 하나는 60이야. 작은 집이죠.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이주택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가 안 됩니다. D.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를 하되 다가구는 나눈 수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과밀 안 투기과열지구 외에 재건축, 강남 재건축. 강남은 과밀 억제권역이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재건축한다. 몇 개까지 준다? 3개까지 줄 수 있다요. 그럼 이제 가격 평가인데, 가격은 정전 토지 건축물 가격은 얼마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은 얼마고, 세입자 손실 보상은 얼마일까? 얼마. 거기에 대해서는 두 팀 나눠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한 팀, 재건축 가로주택 한 팀.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호수가 선정계약한 감평업자 2인 이상 평가계획을 산술평균한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시장에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조합청에 선정계약 1인 이상 해가지고 2인 이상의 평가계획을 산술평균. 자, 그 밑에 말도 곧잘 나와요. 관리처분의 변경 중지 폐지할 때 정전토지건물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은 시행자와 조합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그 지문도 곧잘 나온다고. 거기에서 정전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정전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를 평가합니까?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 전에 미리 철거했는데요. 철거 허가 받은 날 그 날짜 가격을 평가한다 이 얘기고. 4번도 잘 나옵니다. 정비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 관리합니다. 관리 처분계획은 분양계획입니다. 처분 관리한다는 분양 처분한다. 분양 계획대로 분양 처분한다 이 얘기입니다. 관리 처분계획 정하지 아니한 분양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 처분계획 정한 내용 그대로만 분양 처분해라 이 얘기고. 5번 건물 철거에 건물 철거, 기존 건물 철거, 관리 처분계획 인가받고 철거합니다. 원칙은 관리 처분계획 인가받고 철거하는 거요. 근데 붕괴, 안전성 우려가 있다든가 폐공과 밀집으로 오버마텔 우려가 있으면 일단 먼저 철거하는 거예요. 그때는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수 허가받아 미리 철거합니다. 미리 철거하더라도 종전 토지건물 소유자 권리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지만 뭐가 하나 있는가? 야간이라든가 뭐 지진 날 때 태풍 불 때 그런 데는 철거를 제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요. 6번도 중요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철거가 시작되죠. 철거. 그만 쓰고 나가야지. 언제? 이전 고시 1까지. 이전 고시 다음 날은 집 받아서 들어오는 거, 이사 들어오는 거. 이전 고시 1까지는 써서는 안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정전토지 등은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단 시행자 동의받으면 더 쓸 수 있어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이전고시 등에서 1번 준공 인가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정한상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대지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 나오더라도 함정 않습니다. 2번 소유권이 이전하면 공부에 공고하고 시정 보고한다. 나와도 함정 않습니다. 지문 5개 채우러 나오지. 3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 얘는 꼭 함정 써서 답대로 나옵니다. 답대로.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전고시 다음 날이다. 다음 날. 4번, 5번 절대 함정 안 써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만 나와요. 대지 건축물 분양발작의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토지 건물에 설정된 권리는 분양받은,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그대로 옮겨갑니다. 5번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등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개발법에 행해진 환지로 봅니다.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개발법에 행해진 채비지 보류를 봅니다. 함정은 안 써요. 함정. 틀린 말 없다고. 6번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고시가 있으면 아까 환지 등기는 며칠내? 10살.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고 촉탁 신청한다. 이건 좀 어려야죠. 그리고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은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금 소멸시효 몇 년이냐? 5년인데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이냐?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똑같습니다.
거기까지가 도정법이고 이제 건축법 갑니다. 건축법. 자, 영어에서 1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다. 토지의 정착은 공점 중에서 지붕, 과, 기둥, 지붕, 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딸린 시설. 딸린 그러면 대문, 담장. 대문이나 담장이 저 혼자 있으면 공작물인데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같이 싸잡아서 건축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붕, 과, 이나 그러지 말고 지붕, 과, 기둥, 지붕, 과, 벽.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입니다. 건축법 적용 안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은 건축물이고 건축법 적용한다 이 얘기고. 그 밑에 이제 자, 문철, 고건수, 문철, 고건수. 이거 건축물입니까? 입니까? 해석 잘해야 돼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을 안 합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암기하죠. 암기 딱 해야 돼요. 어리 한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작년에 한 문제 났으니까 어리 한 문제 안 나와요. 그 대신 분명히 지문 하나 나올 거예요. 문화재 보호법엔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두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삼용, 급수급의 급탄시설, 플랫폼. 세 번째, 그러면 고속도 통행료 징수시설. 네 번째, 컨테를 위한 간야창고인데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어요. 문제 몇 번 나오는데 얘 지문이 너무 길어서 쓸 수가 없어요. 컨테를 이용한 간야창고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한 공장 용도에 쓰는 대지를 쓰면서 이동이 쉬운 게 한다.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 쓰기가 곤란하다 이 얘기고. 하청구에 관한 문조작실, 문철, 고건수,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건축을 하고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짓는다 신축, 부속이 있는데 주된 짓는다 신축, 전부 철거, 전부 멸출, 정제보다 크게 신축, 면적 높이 층수 증가시켰다 증축, 일부 철거, 일부 멸출, 정제보다 크게 증축. 건축물의 전부 일부 철거하고 정정규모 이하로 개축, 재로 멸실되고 정정규모 이하로 재축, 주요 구조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이전.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이라면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한 것에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내력벽 증설해체, 내력벽 면적 30상 수선 변경. 2번 기둥을 증설해체, 3개 수선 변경. 3번 보를 증설해체, 3개 수선 변경. 4번 지붕틀을 증설해체, 3개 수선 변경. 5번 방화벽, 방화구역이란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7번을 9번을 넘겨놓고 8번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 9번 외벽 마감재로 증설해체,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7번만 빼고 쫙 읽어보면 증설해체 수선 변경. 증설해체는 하나만 하더라도 대수선. 수선 변경은 내력벽 면적 그러면 30 이상,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도 3개 이상. 방화하고 계단하고 경계벽은 숫자가 없으니까 조금 하더라도 대수선. 외벽 면적은 30 이상이야 대수선. 그리고 이제 7번 보면 건축물의 외벽 대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냐 아니냐. 어디서 할 건데 어디서. 미관지구에서 하면 대수선이고 미관지구가 아니면 대수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색채, 담장 변경은 대수선인데 지금은 색채가 빠졌어요. 빠진 지 오래됐어요. 빠진 지. 그래도 종종 시중 문제 색채 돌아다니니까 색채 변경은 대수선이 아니다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할 것은 자 기둥을 1개 증설해체했다. 그 뭐라고요? 대수선인데 기둥을 1개 증설해서 높이를 높였다. 그러면 증축이 되는 거예요. 보를 1개 증설했자 대수선인데 보 1개 증설해서 바닥면을 넓혔다. 그러면 증축이요.
좌우지가 넓혔다, 높였다, 늘렸다. 그 말 나오면 무조건 중축. 그때는 증축. 4번 주요 구조입니다. 주요 구조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계제입니다. 바, 지, 보, 내, 주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계다. 반대로 비내벽, 사익기둥. 바닥 반대가 최하층 바닥 또는 기초. 자금보, 차양, 오격에 따른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5번 지하층입니다.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포인트 3개.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을 포함한다. 연포탕.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제외한다. 지하층 설치에 관한 임의 규정이니까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 건축법 적용 제기해가지고 도시 지구 단위 통읍 암기. 도시 지구 단위 통읍은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쓴 적이고 도시 지구 단위 통읍이 아니면 6개를 안 쓴다고. 첫 번째 대지와 들어간 게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 간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도로예요. 도로와 관계되는 것들을 안 쓰고 방화지고 대지 분할 제한 안 쓰고. 그건 암기 좀 해야 돼요. 그것 뺀 나머지만 쓴다. 도시 지구 단위 통읍이 아닌 적은 6개 뺀 나머지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서 건축물의 용도 첫 번째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러면 다중 암기하죠. 중3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 3개층이야 660이야 19세대야.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었는데 아파트랑 5개층 이상 연립 다세대는 4개층이야. 이거 연립이 커요. 660초가 다세대가 작아요. 660 이하. 일종근생입니다. 일종근생 소매점 숫자 보지 말고 소매점 의원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탁구장 체육도장 그런 뭐고 일종이고 볼링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그런 거 뭐로 가라고? 2종. 그리고 4번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이거 한번 얘기했죠? 30 미만이면 뭐라고요? 일종근생.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일종근생.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다고 말 못합니다. 녹화까지 다 떠났으니까. 넘겨보면은, 자, 2종근생에는 자주 나온 애들, 일반 흡전 기원, 극장 영화관 2종, 중개사무소가 500 미만이면 2종인데 가르치고 1종 제외 그렇죠? 30 미만 빼고 이 뜻입니다. 학원은 2종근생인데 자동차 학원과 무드 학원은 2종근생이 아니다.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이고 무드 학원은 위락이다. 장의사 동물병원도 2종이요. 단란주점 2종, 안마실서,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2종,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이것들은 2종. 아까 봤던 탁구장, 체육도장 1종. 나머지 장들은 전부 다 2종. 자, 문화집회는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이 있고 동물원, 식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종교, 뒤에 없는 것들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났다는 뜻입니다. 판매, 시장이 있고 운수는 터미널, 무슨 터미널 빼고? 물류 터미널을 빼고 물류 터미널은 창고니까. 터미널, 철도회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간판이 병원, 그럼 뭐라고? 의원. 동물병원, 2종근생. 의원, 1종근생. 세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경유형도 있고, 노이자도 있고, 수련에는 유소스텔이 있네. 운동은 업무에는 오피스텔이 있네. 숙박 위락은 주점영업, 카지노, 무드학원 있고. 밑에 18번에 물류터미널과 집배성은 창고다. 창고. 운수가 아니고 창고. 위험물에는 주유소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운전학원 등이 있고 동식물, 자원순환, 교정군사,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련 관광휴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걔들 곧잘 나오고 장례식장도 있고 그리고 야영장 29가지가 있고 29가지를 갖다가 일단 연결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몇 번 읽어줘야 되고
용도 변경 시설구 그러면 방법 있습니까? 자산, 전문, 영교, 건축기 암기돼 있어야 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산업 7개. 자, 공장, 대표가 공장 비슷한 것들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무섭고 시끄럽고 운수,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식장. 전기통신은 전기니까 발전, 통신이니까 통신. 문화집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회계. 영업, 장사한다. 판매, 운동, 숙박, 이종의 다중. 교육복지, 교육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연구, 그리고 수련, 그리고 야영장. 복지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의료하고 노유자. 근생은 1종 근생, 2종 근생인데 2종에서 다중은 빼고 너는 영업이니까. 주거, 업무, 단독 공동이 주거고 업무고 신기하게 교정군사가 주거 업무로 갖다 알아내야 되고 그 밖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변경 허가신 거죠.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딱 넣고 위로 올라가면 허가고 내려가면 신고다.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공구 특자시 특자도 시공구 그래요.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은 허가 신고가 아니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청한다.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청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공구. 그러니까 용도 변경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X. 용도 변경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나오면 무조건 X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용도 변경에서 절대 나오면 안 돼요.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특자시, 특자도, 시공구한테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단 동일호 상호간 변경이거나 1종 근생, 2종 근생 상호간의 변경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104호설이죠. 104호설 100 이상 사용 승인, 500 이상 건축사 설계. 104 앞에, 100 앞에 뭐가 있어요? 허가 신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라. 5설은 허가 대상으로서 신고는요. 허가 대상으로서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자. 규제 완화. 그래서 104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단 가르쳤죠. 500 미만에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아니하면 사용 승인 안 받는다. 허가 신고 대상이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나 500 미만에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다. 용도 변경하면서 큰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수선 수반하지 않는다 그 말은 큰 공사를 안 한 용도 변경이면 준공검사 안 받아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까지가 용어에 관한 설명이고 넘어가면 69페이지 2번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첫 번째 건축에 대한 입지규모 사전결정 머릿속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에 3개 들었죠. 자 이거 되는가 안 되는가 미리 확인할 적인데 첫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두 번째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세 번째 물어볼 수 있다요. 사전결정 신청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두 번째,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뭘로 괜찮으니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이 나오면 환경관리 장과 협의하고. 네 번째, 사전결정 신청 받았으면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지 알려주고. 다섯 번째, 통지 받으면 의제되는 거 4개. 개산농화. 개발인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개산농화. 왜 받은 걸로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통보한다. 며칠 그러면 15일. 다른 데서는 며칠인데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이다. 건축법만 15일. 7번. 사전결정 통지 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 그 밑에 하나 있죠? 건축의 심의 거치고. 틀렸네.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왜 또 1년이 들었나? 건축인의 심의입니다. 심의 거치고 2년입니다. 2년 내에 허가 신청해야 돼요.
2년 내 허가 신청을 하면 사전결정 효력, 사전결정이 아니고 건축인의 심의 효력상실. 빨리 이자를 고치세요. 중요하니까. 건축인의 심의 거치고 2년 내 5번 말했어요.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 효력 상실입니다.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허가권자입니다. 건축물 건축하나 대순할 때는 특자시, 특자조, 시군구 허가받아야 된다. 단 그 단서 조항을 통째로, 이게 통째로 시험에 나오니까 잘 나와요. 이거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 인정하는 용도의 구매 건축물 특별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 허가받는다.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 인정하는 용도의 구매 건축물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광역시 허가한다. 그 지문이 잘 나오니까 익혀야 된다고. 그래서 허가권자의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를 합니다.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원칙제 허가권자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에 허가하는 것 하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그 규모 이상 된다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나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가 허가 안 합니다. 그건 군수구청이 하는 것이지. 근데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이면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도지사 승인 대상도 최근 들어서 좀 이제가 잘 나옵니다. 도지사 승인 대상 별거 없어요. 도지사 승인 받고 도지사 승인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대상이 뭐냐? 하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21층 이상 10만 이상. 공장, 창고 심의 빼고 또 심의에서 초고층은 다시 빼주고 초고층은 도지사가 또 승인한다고.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 보호가 있으면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숫자를 잡고 뒤에 공동주택, 일반시설, 일반문시설, 위락숙박 그거 뭐라 괜찮으니까 자연환경 수질 보호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숫자 잡고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규모가 없으니까 위락, 숙박, 용도 잡고 뭐를 잡을 거냐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건축 허가 거부에 관한 사인데 건축 허가 거부 1번 이것도 은근 잘 나와요. 위락, 숙박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인의 심의 거쳐 허가 안 할 수 있다. 두 번째, 상습 침수되는 지역에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로 쓰는 게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서 거부할 수 있다. 3번 건축 신고입니다. 편히 살자 그랬죠? 암기하고 편히 삽시다. 불안에 떨지 말고. 내용이 좀 많지만 그만큼 출제가 잘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 암기야. 이게 피할 게 아니거든. 무조건 암기해서 맞춰야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격에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을 본다. 신고하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건축을 신청해서 1년 연장이 됩니다. 1년 연장된다고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긴 거. 그것도 신경 쓰고. 그러면 신고 대상 9개인데 1번 바닥me적 80mm 증축 개축 재촉 단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연면적 10분의 2 이내로 한정한다. 두 번째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관농자 도시 빼고 근데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단위나 붕괴 방지에서는 3층 미만 200 미만도 허가다. 결론은 도시하고 지구단위 붕괴 방지는 3층 미만 200 미만도 허가받는다 그 뜻이고 3번 대수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4번 또 대수선입니다. 다음 6가지 대수선은 200 이상 3층 이상인 할지라도 200 이상 3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6가지 대수선은 신고다. 내려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전부 다 수선이요. 볼을 3개 이상 수선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방화벽, 바닥 뚫은 벽을 수선 주계단, 피난이다, 특별 피난 수선하는 거 전부 다 수선입니다. 수선.
그 다음에 5번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대수선이 아니고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인데 이거는 도시나 지구단위나 붕괴나 방제를 할지라도 도시 지구단위 붕괴 방지를 할지라도 연면적 100 이하면 신고다. 그러니까 정확히 2번하고 비교해야 돼. 2번이 관농자에서 3층 미만 200 미만이면 신고다. 근데 관농자 아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붕괴 방제는 허가받으라 했죠. 그러면 지구단위 붕괴 방제는 어디서부터 신고냐? 그게 5번입니다. 연면적 100 이하는 신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지구단위 방제 붕괴를 하더라도 연면적 100 이하는 신고고, 신고 대상 6번이 높이 3m 이하의 범인의 증축이고, 7번은 한 번도 안 나오고, 8번은 공업지역 지구단위 산업형 산업단지 안에서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 뒤에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인 공장. 앞에 말은 출제자가 알아서 다 써주니까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그번 농수산업 읍면지역에서 200 이하인 창고 444. 축사 작물재배에서는 400 이하다 이 얘기죠. 연습 1번. 농림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간에서 2층이고 연면적계 150인 건축물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자, 그러면 오냐 쓰냐? 농림지역에서 2층이고 150이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봅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쩌라고? 허가받아라. 허가. 그래서 1번 X. 2번 도시지역 안에서 연면적계 100 이하인 주택의 신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그러면 O. 신고대상 5번입니다. 3번 4층인 건축물의 기둥 3개의 수선을 행위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본다. 그것도 O 그래야죠. 옆에 4번 건축 허가할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 본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왜 받은 걸 보냐?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5번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인데, 자, 허가 제한. 첫 번째, 국장이 제한한다.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국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권자 허가나 이미 허가한 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고, 시도의사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한 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는데, 2번 특별시간의 도의사가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국장한테 보고할 것, 보고받은 국장은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라 돼 1에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 제한할 때는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고 거주에 심의 거친다. 4번 지금 어뢰 분명히 나온다고 했어요.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하고 건축에 심의 거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허가권자한테 통보한다.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건축 허가 등 제한이 건축법에서 가장 잘 나온 파트예요. 6번 건축 허가 취소죠. 취소 끝맺음이 하이한다. 딱 잡고 하이한다. 1, 3, 2, 1 취소해야 된다. 허가받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 공장은 3년 내 착수 안 하면, 농지 전용 허가받은 공장은 2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1, 3, 2 그 기간 내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을 인정하면 그것 또한 취소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 더,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했던 건축 허가 파트가 아주 중요한 파트고, 넘기면 이제 3번 대지와 도로입니다. 대지와 도로. 자, 먼저 공개 공지인데, 공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건물 건축할 때는 그 사람 쓸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듭시다. 그 지역이 어디냐?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전공은 뭡니까?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러면 전전공,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걸 갖다 전전공 썼으니까 답이 전전공이 전전공.
전용 주거 아니면 전용 공업 아니면 일반 공업에서 답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전공 그렇게 암기했고.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암기하죠. 파담약계 5천 이상의 무람의 집회, 정교, 판매에서 농산 유통은 제외하고 운수는 여경률만 업무 속박인데 어떻게 암기했어요?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매, 농산 유통 제외, 문화집회, 점이 뭡니까? 정의죠, 정교, 은은 뭐고? 운수, 여경률만 업무 뭐고? 업무, 숙은 뭐고? 숙박이고 하는 없고 5천 이상. 판문점은 엄숙하오.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 10%에 의해서 처리를 정하고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를 할 수도 있고 공개공지 일반인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의자 파고라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그 말은 공개공지 안 하면 처벌하고 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대령이 정하면서 완화해 주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 1.2배 높이지 않 1.2배 완화를 했다. 건폐율은 1.2배 나오지 마라. 1.2배는 용적률과 높이지 않 1.2배. 그 다음 이제 2번 도로입니다. 도로 원칙 통과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거해 사람 다니고 자동차 차 다니고 4m 이상 되는 도로로서 예정도로도 포함한다.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지만 계획상의 도로도 건축법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1번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신설병에 대한 고시, 법에서 고시됐거나 2번 건축가 또는 신고시, 시도, 시군구, 위치 지정 공고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네 가지. 첫 번째 사람 다닐 것, 두 번째 차 다닐 것, 세 번째 4m 이상 될 것, 네 번째 법에 의해서 고시될 것.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추라. 그게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위치 지정 공고가 되라.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도로인데 그 도로에는 예정도로 개설이 안 된 도로도 도로다 기억하시고 2번 예외는 네 가지 못 가져도 된다. 1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하다 인정해서 특자도 시군과 위치 지정을 공간 범위 내 너비 3m 이상인 도로 암기하지 말고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는 사람은 다니지만 차는 못 다닌다. 그래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돼요. 차 못 다녀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야 되고 막다른 도로는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격 후에 실무에서 중요하지. 2, 3은 육아입니까? 10m 미만 2m 이상, 10m에서 35 미만 3m 이상, 35 이상 6m 이상 중요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 관계입니다. 접독이죠. 대지는 그 말은 건축하는 땅은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입한 최소폭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한다. 그 도로가 아니요. 도로에 2m 이상 접해라. 2m 함기하고 도로에서 자동차 정도는 도로가 아니다. 사람이 못 다니면 건축법 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2m 접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죠.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2m 안 접해도 괜찮아요. 또 농지법상 농막 2m 안 접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m가 아니고 좀 더 강화 4m 이상 접해라. 연면적 2천 규모가 크거든요. 연면적 2천 이상 되는 건축물 건축하는 대지는 폭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야 허가해 준다. 근데 그 건물이 공장이다 그러면 규제를 더 완화해서 연면적 3천 이상 되는 공장은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라 이 얘기고요. 규제가 좀 강화됐다 그 뜻이고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은 원칙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선입니다. 근데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그러면 도로 중심선에서 똑같이 소요너비에 2분의 1 물러난 선을 건축선을 하고 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도로 반대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의 선. 3번 건축선의 별도 지정인데 이것은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를 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 4m 이내에서 후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는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후퇴 지정할 수 있다. 4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지표 아래 땅속은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도로면에서 높이 4.5 이하 있는 부분은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5번 면적, 높이, 층수 산정입니다. 면적, 높이, 층수. 첫 번째 면적, 높이, 층수에서 1번. 건폐율과 용적률은 1번 똑같은데 건폐율은 건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2동 이상 있으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르되 건축법이 완화하거나 강화하도록 규정하면 건축법을 따르니까 건축법이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2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비율.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르지만 건축법이 완화한다 강화한다 규정하면 또 건축법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이 있고 건축법이 둘 다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2번 대지 분할 제한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암기지 이해가 아니라 줄줄줄 암기해야 돼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것보다 작은 보다는 금지 할 수 없다. 두 번째 분할 제한 사유 대지와 도로관계 위반되는 분할 건폐율 위반을 용적률 위반을 높이 제한 위반을 대지의 공작비 위반되는 1조 노합부 높이 위반되는 이 사유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분할할 수 없다 그 말하면 돼요.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숫자 암기하고 나머지는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이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이러고 나오니까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요즘 한 문제 안 나오고 지문 하나 툭 던져놓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분할할 수 없다요. 면적 산정입니다.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당연히 대지 면적 제외하고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별도 지정된 건축선 사이 그 부분은 도시지역에서 4m 그 부분은 당연히 대지 면적에 포함하고 도로 모퉁이 건축선 일명 각 전체 제가 제외한다니까 빼고 대지 안에 도시계획 쓰인 도로 공원 등 있으면 대지 면적에 포가 아니고 제외한다. 대지 안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 부분 대지 면적 제외. 건축 면적은 우리 시험에 1번만 나왔어요. 2번 안 나왔어요. 건축 면적. 건축물 외벽, 외곽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혹시 모르니까 2번에 1번까지만 암기해주고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 참고 물품 입출구하기 위한 차량 접안은 1.5 이하까지는 제외. 나머지는 무조건 제외다.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제외다. 그러니까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한다. 참고 물품 입출구하기 차량 접안은 1.5 이하까지 제외. 나머지는 무조건 제외. 차량 통로, 보행 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출입권, 상부, 생태 보관함 들어봐도 안 들어봐도 무조건 제외한다. 3번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잘 나와요. 건축 면적 거의 안 나오고. 바닥 면적은 5개를 딱 암기해야 돼요. 1, 2, 3, 4, 5. 5개 암기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제외예요. 1번 바닥 면적 각층, 전부일부, 벽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벽기둥의 구역이 없는데 주유소 생각하고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필로테이 그러면 1층 주차장 생각하고 사람이 다니면 제외, 차가 다니면 제외, 주천 활용 제외,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포함. 너대 그러면 베란다 발코니 똑같아요. 베란다 발코니. 너대 면적에서 너대 접한 가장 긴 외부끼리 커버하기 1.5를 뺀 나머지만 포함한다. 타락 잘 나옵니다. 층고 1.5 이하는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1.8 이하까지는 제외. 그 다음은 들어보면 제외, 안 들어봐도 제외. 무조건 제외한다. 1번부터 5번까지만 딱 잡고 나머지는 무조건 제외. 그래야 문제 풀려. 알아도 제외, 몰라도 제외.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및 학교입니다. 당연히 지하층 면적 포함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4가지 해야합니다. 치, 주, 피.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제외, 지상층 부속 용도 주차장 제외예요. 피, 초고층, 준초고층 피나는 지역의 면적 제외예요.
초고층이라면 50층 이상 200m 이상. 준초고층은 50이 아니고 30에서 49층까지 준초고층이요. 120에서 199 거기까지가 준초고층이니까 결론은 30층 이상 120m 이상 되는 건축물의 피해 안전구역은 제외고. 세 번째, 자 11층 이상의 층 바닥 면적이 10,000 이상으로서 옥상이 평지붕이면 뭘 만들고? 헬리포트. 경사지붕이면 대피공간. 그 대피공간을 제외한다. G, 주, PP 네 번째 P가 그 대피공간입니다. 11층 이상인 층에 바닥 면적이 10,000 이상이고 지붕을 경사지붕에 쓰면 지붕 안에 대피공간 만든다. 그것은 영정률에서 제외. 층수 산정입니다. 층수 산정.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 일단은 지하층은 층수 제외하고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이고 위치에 따라서 층수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을 층수로 하고 승강기, 계단탑 등 옥상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그때는 제외하고 영정률하고 건폐율하고 주면서 층수 계산하시오. 무조건 영정률 건폐율로 나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은 각 층 바닥 면적이 있다. 그 말이 없으면 층수가 안 된다는 거. 나누면 되는데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그 말이 있어야만 됩니다. 높이 제한은 잠시 쉽시다.